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문, 전쟁 표현까지 써가며 집값 잡기 고강도 대책 예고했다. 어제 반드시 잡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잡겠다. 여기 보시면 경제 분야 공정을 강조하면서 9억 이하 신고가 전세가 급등 이딴 대책에도 시장 불안은 계속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꼭 이긴다.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문, 투기와의 전쟁 선포, 규제 집중된 내성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정책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내성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 참여정부 때 그런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집값 불안 지속될 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 지금 어제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본 거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올인할 땐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또 떠오르는 거죠.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사용한 투기와의 전쟁.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관련 영상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그 같은 현실 인식에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왜곡하는 얘기들,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얘기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 꼴불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는 어제 신년사 중에서 경제 전반에 관한 얘기에 대한 어떤 총평을 좀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섞어서 좀 했습니다. 자, 최영하 고문님. 네. 사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게 참여정부 때도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여당 당시에 그 투기와의 전쟁, 사실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한 표현, 전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쓴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집값 잡기 어떻게 좀 통할까요? 지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하면서 이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지금 유동자금이 1,200조에서 그냥 1,400조까지 지금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수익률이 제일 좋은 부동산으로 가는 아주 쉬운 원칙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003년, 2006년도에 굉장히 집값이 폭등을 하죠. 그때 원인이 이러한 규제 때문에 했다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데에 따라서 유동자금이 시내로 확 풀리는 덕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규제로만 하다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유동자금의 흐름 부분을 투기로 판단을 한 건가요? 투기인데요. 그거를 선순환적으로 설비 투자진 건설 투자 쪽으로 몰아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되고요. 대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니콘 기업 같은데 11개가 있는데 다 비상장이에요. 아니 그럼 그쪽으로 물꼬를 터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세금적인 문제에 터주든가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가 실장님께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표현 그리고 뭐 어떤 각오를 굉장히 단단히 밝힌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대통령은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을 예.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 예. 그대로 그 신뢰를 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으로 예.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그 의지를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예. 2012년 그 대선하고 2017년 예. 그 문재인 그 김정숙 당시 그 후보 부부 인터뷰를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대담 때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그 김정숙 여사의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청약 부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니 왜 그것을 만드냐? 아. 그것은 진짜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건데 왜 그 부금 통장을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하느냐라는 엄청난 질책을 받아서 눈물이 왜 핑들었다. 쓸데없이 그런 걸 만들었느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정말 이게 사는 공간이지 그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라든가 예. 크게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예. 제가 보기엔 확고한 그 원칙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사법개혁의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예.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그 의지로 읽히고 예. 그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세금 대책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그러면 규제 개혁이라든가 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 형태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정부로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저렇게 집값에 대해서 저게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니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가시방석이겠습니다. 지금요, 마음이요. 고민도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기사입니다. 봉준호 감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생충이 뭐 전 세계 영화제에서 참 많은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언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어록으로 또 이렇게 회자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봉준호의 한마디, 전 세계 영화팬 뒤 흔들다.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1인치의 자막, 그 장벽도 아닌데 그 장벽 넘어서면 영화라는 바다가 열린다. 미국 사람들 그 장벽에 대한 거부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막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상 소감이 엄청나게 회자되면서 미국인들 글 못 읽나 뭐 SNS에 약간 이런 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어 작품이면 미 영화계 자성을 울리는 한마디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 감독의 발언이 외국어 영화를 기피하는 미국 관객이 새겨들 만한 내용이라며 이른바 짧은 영상이죠.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막 유포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SNS 읽으면서 자막은 뭐니나 봉준호가 말했다.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내용 같기도 해요. 저희가 봉준호 어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South Korea. Coming to the stage tonight and accepting the Golden Globe for Parasite is writer, director, and producer Bong Joon-ho. Wow, amazing. Unbelievable. Yeah, I'm foreign language filmmaker, so I have a translator here. Please understand. No. 그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알모도바르 그리고 많은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같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고요. I think we use only just one th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 Only one language, 시네마만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는요.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카데미상은 로컬 영화제 아니냐? 미국 국내 영화제인데 뭘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자, 정우택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수상하면서 얘기를 한국말로 하는 게 너무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뭐 자막을 안 읽는다기도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약간 이런 미국 우선주의.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정책도 보면 그냥 미국 주도로 간단 말이죠. 우리나라 방위 분담도 이렇고 그런 부분에 약간 물론 뭐 그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미국 우선주의로 아니 미국
저기만 하는 게 아니냐. 미국도 좀 다른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뭐 자막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세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막 어렸을 때부터 봅니다. 외국 영화 그렇죠. 보면은요. 미국은 자막 안 읽고 유명하죠. 사실은 예.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저게 회자가 된다는 거는 아마 미국인들이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정우택 변호사? 가끔 봅니다, 집에서. 혹시 기생충 아카데미상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지금 외국인 영화상이잖아요. 그 내용이 아마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럴 수도 있나? 약간 가상현실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영화 봤을 때. 그래서 아카데미상까지는 쉽지 않지 않나라고. 약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하셨는데 뭐 보면 압니다. 이제 곧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내용이겠는데요. 이번엔 기사가 아니라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준비했는데 포르투갈에서 한 유기견이 벌어지는 영상이 CCTV에 포착됐어요.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지금 차에서 누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개가 2마리가 내려오는데 하나 검은 개는 멀쩡하죠? 그러나 흰 개는요. 앞다리가 없습니다. 다친 거죠. 장애견입니다. 그런데 저 주인 보세요. 검은 개만 태우고 가고요. 저 개를 버립니다. 그리고 차는 떠나가는데요. 저 개 쫓아가죠. 다행히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형범 변호사. 네.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하면서 동물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다 없다면 절대 버리진 않겠죠.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동물에 대해서도 그런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동물에 대해서는 저렇게 잔인한 태도를 취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죠. 그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면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돌봐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이 그게 사람인데 조금 많이 아쉬운 영상이네요. 저 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상태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보셨지만 멀쩡한 개와 장애견 같이 왔다가 장애견만 유기되는 상황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